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530마력이라는 강력한 성능을 내는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세단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GT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는 상당히 노후화된 모델입니다. 현행 세대에 등장 이후 참 많은 경쟁자들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쿼트로포르테는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쿼트로포르테 그리고 마세라티의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오너 드리븐 성향이라는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 세단에서는 쉽게 구현할 수 없는 그 감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쿼트로포르테만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와 함께 이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차량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트로포르테 GTS는 5265mm라는 아주 긴 전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폭과 전고 역시 1950mm, 1475mm로 여느 플래그십 세단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 또한 3170mm로 상당히 여유롭게 제작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격에 있어서는 확실히 도로 위에서 남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충분합니다. 덧붙여 차량의 공차 중량은 2040kg으로 전체적인 체격이라던가 후스랄 파워트레인의 조합 등을 고려하자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무게를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GTS의 디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은색 차체를 통해서 강렬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마세라티 고유의 감각이 드러나는 디자인 요소를 더해 매력적이면서도 대담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곡선의 보닛도 여전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GTS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쉬 그릴 그리고 카본 파이버 이 패널이 바디킷에 더해지면서 더욱더 강렬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 측면의 곡선의 이 실루엣은 물론이고요. 이 거대한 알로이 휠과 고성능 브레이크 킷 그리고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이 차량이 어떤 가치를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이드 미러 커버 그리고 도어 캐치 부분이 이 카본 파이버로 제작되었고요. 또 비필러 역시 카본 파이버로 제작되어서 강렬함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 쿼트로포르테 GTS는 플래그십이면서도 드라이빙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강렬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C필러의 마세라티 엠블럼은 여전히 매혹적으로 느껴집니다. 끝으로 후면 디자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 모습은 사실 여느 쿼트로포르테랑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GTS의 레터링 그리고 쿼트로포르테의 레터링이 이 차량의 성격과 이름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그 외의 요소들은 일반적인 쿼트로포르테랑 다를 게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고성능 모델이니까 이 리어 디퓨저를 새롭게 다듬었고요. 이 듀얼 타입의 머플러 팁을 차체 양 끝에 배치해서 강렬한 이 차량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쿼트로포르테 GTS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실내 공간에서도 카본 파이버 소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어 패널은 물론이고 대시보드, 패들 시프트, 센터 터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큼직큼직한 카본 파이버 패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차는 완전히 달리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죠. 물론 이 마세라티 특유의 큼직한 스티어링 휠과 전용의 계기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기어 레버 등 다양한 기본적인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느 마세라티랑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플래그십 세단에서도 정말 강렬함과 대담함을 연출할 수 있는 이 마세라티 자신감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바우스 &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메탈 페달 킷 등 다양한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이
쿼트로포르테 GTS의 감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기본적인 시트의 크기라던가 레그룸, 헤드룸도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선루프가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공간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쿼트로포르테 GTS는 상대적으로 오너 드리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 공간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다양한 기능을 품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쿼트로포르테 GTS가 갖고 있는 강렬함은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2열 시트를 보시면 고급스러운 가죽과 붉은색 스티치, 그리고 마세라티의 자수가 이렇게 탑승자를 반기기 때문이죠. 한편 플래그십 세단에 비해서 이 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이지 공간의 여유는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레그룸이나 헤드룸은 충분히 여유롭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쿼트로포르테 GTS의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세라티의 차량들이 그렇듯 생각보다 여유로운 적재 공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도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이 팩을 열게 되면요, 이렇게 안전 관련된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성해 제거기도 이렇게 함께 제공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자잘한 수납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언더플로어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한 각종 킷들과 타이어,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 처리되어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어 이 공간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GTS의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쭉한 보닛 아래는 최고 출력 530마력 그리고 72.4kg의 토크를 제시하는 강력한 V8 3.8L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후륜 구동의 레이아웃을 통해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민첩한 드라이빙을 제시합니다. 실제 쿼트로포르테 GTS는 이런 구성을 통해 정지 상태에서 단 4.7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310km/h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효율성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성능을 구현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반대급부가 되었겠죠. 자, 복합 연비는 6.6km/L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5.6 그리고 8.5km/L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GTS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량이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차에 타면요, 이 차 달리는 차네 라는 생각이 들게 이 카본 파이버라던가 붉은색 스티치가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이 1열 시트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도어 쪽에 있는 손잡이 부분도, 그러니까 도어 패널 말고 이 헤드라이너 쪽에 있는 손잡이도 이 가죽을 덮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 고급스러운 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야겠어 라는 이 차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노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V8 엔진 치고는 생각보다 나긋나긋한 아이들링 질감을 줘요. 또 지금처럼 저속 주행을 할 때에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여러가지 생각, 여러가지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진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나 스티어링 휠 확실히 좀 마세라티 스타일이에요. 허벅지 시트가 좀 더 이렇게 길게 되어서 패드처럼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고, 스티어링 휠도 좀 크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마세라티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런 디자인이나 연출을 보면 좀 과거의 것이라는 느낌은 좀 있죠.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차량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보여지고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이 차가 이 버튼이 어떤 기능이고 이게 무엇이고 이건 어떤 것이고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적응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대중적 성격, 보편적 성격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행을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요, 운전자에게 확실히 이 차의 엔진의 존재감을 꽤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통해서 이 엔진의 그 V8 엔진의 그 진동, 으르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사뭇사뭇 전해지고 있고, 재밌는 게, 자, 계기판에 350km/h까지 찍혀 있어요. 그러면 50km가 어딨냐? 바로 좌측이에요. 네, 0, 20, 50이에요. 정말 뭐 없어요. 그냥 바로 50km예요. 그냥 그만큼 출력이 여유롭고 넉넉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건 뭐냐면, 자, 530마력 사실 그렇게 약한 출력 아닙니다. 분명 강한 출력이에요. 근데 이 출력을 다룸에 있어서 부담이 없어요. 네. 물론 너는 많은 차를 타보지 않았냐, 다양한 차를 타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일반인의 기준으로 자동차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타더라도 이 차의 출력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출력 전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오너 드리븐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의전을 해야 되고 또 VIP를 모셔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편해요. 물론 제동은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외부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건 운전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세라티를 타는 이유는 바로 강렬함을 느끼고 싶어서잖아요. 화려하거나 기술적으로 편하거나 이렇게 이런 건 다른 브랜드에서 하는 거고, 마세라티를 사시는 이유는 이 강렬한 사운드와 강렬한 퍼포먼스, 어떻게 보면 날 것 그대로의 매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스포츠 모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켜게 되면요, 네, 바로 울부짖습니다.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반응 엄청나게 날카로워지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자마자 아주 묵직한 출력이 뒤에서 쭉 밀어오는 그런 고성능 후륜구동 스포츠 세단의 감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게다가 사운드, 네,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강력한 사운드가 실내 공간을, 그리고 운전석의 뒤에서 확 넘어오기 때문에 이 마세라티의 감성 이거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훌륭해요. 실제로 이제 이 차의 최고 속도는 310km/h인데 530마력이니까 그 정도 출력을 구현하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확실히 운전자가 느끼기에 운전자가 원하는 가속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추월 가속, 고속주행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이 성능의 우위를 과시하고요. 또 사운드의 매력도 한껏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역시 마세라티다, 이것 때문에 마세라티 사는 거지 라고 말하실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단 자동 변속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출력 차고 스포티한 성격이 있는데 왜 듀얼 클러치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고, F1 변속기 빌려오면 되는데 왜 안 갖고 와 라고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마세라티의 특징이에요. 마세라티는 강력한 출력과 우수한 주행 성능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데일리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출력을 전달하는 변속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세라티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강력한 성능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끌어내면 있어서 부담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모든 부분을 데일리카로 말을 하기에는 이 거대한 이 카본 파이버제 기어 패들 시프트는 좀 앞뒤가 안 맞게 느껴지죠. 어쨌든 이 차는 결국 이런 선택을 통해서 데일리카는 물론이고요, 일상적인 그런 스포티한 주행, 그리고 트랙 주행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 올라운더의 가치를 드러내게 된 겁니다. 자, 기본적인 차의 움직임은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 주행을 해보면 차가 더 짧게, 그리고 더 작게, 더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조향에 대한 만족감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조향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날카로운 편입니다. 게다가 스포츠 모드와 함께 더불어, 자, 서스펜션 역시 스포츠로, 이 퍼포먼스 사양으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차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향에 대한 반응, 날카로운 것도 뭐 그거겠지만, 이 차가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3170mm인데도 불구하고 전륜과 후륜이 마치 일체되어서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그런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차를 도시에서 타는 게 너무 아깝다, 이 차는 빨리 서킷을 가져가고 싶다, 서킷에서 달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길 만큼 이 차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게다가 공차 중량이 2040kg이에요. 물론 무겁다면 무거운 무게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본다면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연이은 코너를 공략을 하더라도 차가 막 휘청인다거나 위화감을 준다거나 이런 느낌 별로 없어요. 뭐 서스펜션 셋업도 그렇지만 브레이크 제동 성능도 우수하고, 그리고 또 이 피렐리 P0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퍼포먼스를 마음껏 다듬을 수 있다, 다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승차감을 얘기하려면 모든 이제 스포츠 모드를 다 제거를 하고, 자, 그냥 노멀 모드로 한번 타볼게요. 자, 사실 노면에서 자잘자잘한 진동이라던가 이 노면의 질감은 좀 느껴지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중접합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고급스러운 시트, 그리고 서스펜션의 이런 포용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보다 쾌적하고 조용한 그런 플래그십 세단의 주행을 보여줘요. 물론 뭐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라던가 뭐 제규어 XJ 같은 완전히 VIP를 위한 차량들과 비교를 하자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스포티한 성격의 P0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승차감을 구현해줄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이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GTS가 이 패밀리카로서도 아니면 VIP 의전카로서도 제 몫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물론 2열 시트의 헤드룸이라던가 전체적인 공간이 타 플래그십 세단에 비해서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 쿼트로포르테 GTS의 2열 공간은 상황에 따라서 태우는 곳이지 본 자리는 바로 이 운전석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너 드리븐의 가치를 제대로 주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VIP와 함께 할 수 있는 2열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단이다 라고, 퍼포먼스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GTS 그리고 쿼트로포르테 전체적으로 고객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거절하고 있어요. 이 차는 이 차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자기 스스로 이끄는 분에게 환영을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무언가 남에게 운전을 맡기고 뒷좌석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운전석에 앉고자 하는 리더에게
적합한 차인 거죠. 물론 국내 자동차 문화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젊게, 조금 더 진취적으로 살고 있다면 이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GTS 시대의 흐름에 조금 늦춰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나에게 솔직한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